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강남의 주말밤. 도로 위에는 배기음을 우렁차게 울리며 시선을 사로잡는 1억 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보면 세상은 온통 영앤리치들로 가득합니다. 20대의 나이에 한 끼에 30만 원짜리 최고급 오마카세를 먹고 주말마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며 샤넬과 에르메스 쇼핑백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른바 명품 하울 인증샷을 올리죠.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 듯 여유롭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픽셀의 장막을 걷어낸 이면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쏟아지는 뉴스 기사와 다큐멘터리들은 이들 중 상당수의 소름 돋는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월세 60만 원짜리 보증금 없는 5평 원룸에 살면서도 월 납입금 150만 원이 넘는 60개월 할부 포르쉐를 모는 이른바 카푸어들. 카드 돌려막기로 간신히 명품백을 사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SNS에는 다이닝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는 가짜 부자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열의 아홉은 아마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허세만 잔뜩 들었네. 머리에 든 건 없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과시소비에 미친 한심한 인생들이다. 저러다 나중에 빚더미에 앉아서 한강 간다. 지금까지 이들을 단순히 생각 없는 과소비 중독자나 허세와 허영심의 노예 정도로만 치부해왔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이고 눈물겨운 생존 본능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리 엑스파일은 단언합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땔감으로 불태워가며 무리하게 외제차를 끌고 명품을 두르는 행위. 이것은 얄팍한 허세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잔인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벼랑 끝에 몰린 2030 세대가 발동시킨 처절하고도 기괴한 방어기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물학과 진화론의 서늘한 시선을 통해 밑바닥 자본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화려하게 포장하는 이 가짜 부자들의 뇌구조와 무의식을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강남 한복판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포르쉐를 볼 때 조롱 대신 뼈저린 연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과소비는 허세가 아니라 위협용 의태입니다. 자연의 세계, 야생의 정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글에서 가장 작고 방어력도 없고 잡아먹히기 딱 좋은 약한 생물들은 어떻게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을까요? 숨거나 도망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 나약한 생물들이 선택하는 궁극의 생존 전략이 바로 몸집을 부풀리거나 극도로 화려한 색깔을 내뿜는 것입니다. 아마존 밀림에 사는 도깨구리를 보십시오. 그들은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칙칙한 보호색을 띠는 대신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갛고 샛노란 형광색으로 자신의 몸을 도배합니다. 이 화려한 색깔은 자연계에서 아주 명확하고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는 치명적인 맹독이 있다. 나를 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포식자들은 이 화려한 색깔에 압도되어 감히 그 개구리를 잡아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은 이 화려한 경고색을 띠는 생물 중 상당수는 사실 몸속에 독이 단 한 방울도 없는 완전히 무해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이를 베이츠 의태라고 부릅니다. 독이 없는 파리가 맹독을 가진 말벌의 흑황색 줄무늬를 똑같이 흉내내어 포식자를 속이는 기만전술이죠.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포식자의 눈을 속이는 가짜 방패를 입고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존이니까요. 지금의 2030 세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웃과 정을 나누는 공동체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것은 오직 자본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차갑고 잔인한 콘크리트 정글입니다. 이 정글에서는 돈이 없다는 것, 즉 가난이 단지 불편함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식당에서, 백화점에서, 심지어 도로 위에서조차 사람들은 상대방이 입은 옷의 로고와 타고 온 차의 엠블럼을 스캔하며 0.1초 만에 계급을 나눕니다. 경차가 끼어들면 클렉션을 울리며 쌍욕을 퍼붓지만 2억짜리 벤츠 S클래스가 깜빡이를 켜면 마법처럼 홍해 갈라지듯 길을 양보하는 끔찍한 자본주의의 민낯.
이 뼛속까지 계급화된 정글에서 집도 없고 자본도 없는 2030 청년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초라한 밑바닥 현실과 비참한 지갑 사정이 타인에게 들통나는 순간 나는 이 정글에서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 되어 철저히 무시당하고 짓밟힐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내 몸에 맹독, 즉 진짜 자본이 없다면 맹독을 가진 포식자, 즉 진짜 부자의 가죽이라도 뒤집어 쓰기로 말이죠. 월세 5평짜리 원룸에 살면서도 무리해서 수백만 원짜리 톰 브라운 카디건을 걸치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포르쉐의 운전대를 잡는 행위. 이것은 나 돈 많아 라는 오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야생의 파리가 말벌의 줄무늬를 흉내내듯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을 물어뜯을 수 있는 계급이다 라고 외치는 처절한 위협용 의태이자 생물학적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왜 하필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차와 명품일까요? 여기에는 현대사회의 시각적 폭력성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세대에게 성공의 상징은 단연코 집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하고 저축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노동의 가치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숨만 쉬고 월급을 20년 모아도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다는 절망감, 코인과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소셜미디어 속 영앤리치들을 보며 느끼는 이른바 벼락거지, 자산 가격 폭등으로 하루아침에 가난해진 기분에 뼈저린 박탈감, 과거 유행했던 파이어족의 꿈은 몰락한 지 오래입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버렸습니다. 미래가 완벽하게 삭제된 세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현재의 존엄성이라도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계좌는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정글에서 포식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방패는 반드시 타인의 눈에 즉각적이고 물리적으로 보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가성비 좋고 직관적인 보호막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품과 외제차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입는 요새입니다. 집은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자동차는 강남 한복판, 식당 발레 파킹 장소, 심지어 도로 위 불특정 다수에게 24시간 내내 나의 계급을 강제로 전시할 수 있는 움직이는 성입니다. 이들이 외제차를 타며 가장 중독되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차감이 아닙니다. 바로 하차감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핫플레이스에서 억다 스포츠카의 걸윙 도어가 열리고 그 안에서 발을 내디딜 때 쏟아지는 타인들의 경외심 섞인 시선, 발레 파킹 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가장 좋은 입구 자리에 차를 세워줄 때 느끼는 그 찰나의 권력, 평일 내내 상사에게 깨지고 월세 독촉에 시달리며 무너졌던 자존감이 그 차에서 내리는 10초의 하차감으로 완벽하게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동수단인 기계를 산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을 영혼을 팔아 구매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이 끔찍한 연극은 결국 뇌를 파괴하는 가스라이팅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베이츠 의태를 하는 곤충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평생을 가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데 엄청난 생물학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명품을 사고 호캉스를 가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한 전시장에 자신의 화려한 방패를 인증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이 강자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는 현실과 가상의 괴리를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SNS에는 30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을 올렸지만 현실의 나는 이자 납입비를 걱정하며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이 극단적인 인지 부조화 속에서 그들의 뇌는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남들을 속이기 위해 시작한 연극이었지만 결국 가장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포르쉐를 타는 사람이야, 나는 급이 달라 라며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지만 밤이 되어 좁고 어두운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엄습하는 거대한 허무함과 공포. 내일 당장 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이 화려한 껍데기가 모두 벗겨지고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가장 밑바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 이 공포를 잊기 위해 그들은 다시 카드를 긁고 더 비싼 물건을 사며 더 자극적인 도파민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땔감으로 삼아 현재의 허영이라는 불꽃을 피우고 있는 이 기괴하고도 슬픈 자가발전기. 이것이 카푸어와 가짜 부자들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인정을 성실함, 도덕성 혹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가 오직 돈이라는 단일 화폐로 환산되어 버린 2026년의 이 끔찍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사회적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늘한 진화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그들의 뒷모습은 오만함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생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차갑고 무자비한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슬픈 돌연변이입니다. 가짜 방패라도 두르지 않으면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엄성을 돈으로 사야만 인간 취급을 해주는 이 병든 사회가 낳은 비극적인 괴물들이죠. 그러니 부디 도로 위에서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허세를 부리는 스포츠카를 보거든 혀를 차며 욕하기보다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애도를 표해 주십시오. 저 차 안에는 지금 자신의 남은 인생과 미래를 통째로 불태우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가여운 도깨구리 한 마리가 울고 있을 테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퇴근길 혹시 꽉 막힌 도로에서 창문을 내리고 우렁차게 배기음을 울리는 스포츠카를 보셨습니까? 혹은 SNS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아무렇지 않게 언박싱하는 지인의 피드를 보며 묘한 박탈감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이 처절한 도깨구리들의 생존 방식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들키고 싶지 않은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영혼을 끌어모아 구매한 나만의 방패가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뼈 때리는 경험담 혹은 주위에서 목격한 소름 돋는 가짜 부자들의 생존기를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심리 엑스파일이 팝콘을 들고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이고 찌질한 고백들을 흥미롭게 읽으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지갑과 내면을 해부하는 서늘한 파수꾼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